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오늘 정우성 우상감독님 모시고 정말 재미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7년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짜페 이후로 GV라는 걸 제가 처음 해가지고 그걸로 따지면 20년 되나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 발레리나 가지고 GV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쑥스럽고요. 어쨌든 뭐 너무 짧게 나오니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뭐 겸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존윅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4편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번외편이 이 발레리나까지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실 존윅 이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 체드 스탈스키 감독이 예전부터 정우성 감독님에게 러브콜을 한 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3편이죠. 파라벨룸 때부터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 싶어서 계속 제안을 했다가 이제 그때는 뭐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못하셨다가 이번에 발레리나 출연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출연하시게 된 계기나 과정 이런 거 좀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편에 출연했으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신을 죽었겠죠. 워낙 뭐 거기 나오면 다 죽으니까요. 주인공이. 네, 어쨌든 3편 이제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지금 뭐 트럼프인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들어가는 게 되게 불편했잖아요. 아주 불편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F 비자 받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캔슬이 됐죠. 그러다가 아마 2년 전에 체드 감독이 이 대한민국에 헌팅하러 왔었어요, 한국에. 다른 영화를 이제 한국에서 찍어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도 항상 촬영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헌팅 왔던 작품은 지금 영국에서 준비 중이고요. 10월인가 11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액션스쿨 방문도 해주시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출연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런저런 이제 물론 통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때 한참 미국에서 작가분들하고 이제 배우분들 아마 파워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겸사겸사 시간 때문에 이제 한국에 헌팅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보충 촬영할 게 하나 있다고. 이제 그때 너 같이 한번 출연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난 키에노 리브스한테 죽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죽고 싶지 않다.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레리나라고는 얘기를 전혀 정보를 안 줬어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키에노한테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저속어 좀 쓰겠습니다. 여자분한테 개발려가지고 이거를 저는 원래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정동 여자한테 개발리다 뭐 이렇게. 아니 뭐 저는 어쨌든 너무 짧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시면요. 저는 이제 우리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 세트 보셨잖아요. 그 한 씬을 위해서 그 세트를 다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물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20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엑스트라들 하며 그 안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원래 저 그 공간이 동물원이었어요. 텅텅 비어있는 동물원. 거기를 이제 라이트 컬러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그때는 이제 아무런 정보를 모르고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나왔지? 근데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왔지? 라고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영화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저 장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분하고는 저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스턴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코디네이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직업이 이제 저하고 이제 똑같은 직업들이다 보니까 그 직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그분의 그 좋은 심성 덕분에 이제 그분이 저를 되게 사랑하게 해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그분에 대한 이제 몇 번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서 되게 저도 이제 그분을 되게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턴트 어워드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소주 마실 때, 한국에 소주 마실 때 약간 한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열심히 영화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너무 소외되는 것 같다, 외면받는 것 같다. 딱 한풀이를 하시길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감독으로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하고 했는데 약간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걸 끝까지 노력하셔가지고 관철시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도 되게 존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체드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진짜 소주로 드신 거예요? 제가 소주를 좀 많이 샀어요. 그 부다페스트에서 샀는데요. 소주값이 아마 3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주값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우리가 소주를 마시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체드가 저는 양주 차라리 좀 싼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주만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소주 많이 마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흑삼 있어요. 흑삼 그 이렇게 포로 해가지고 그거 한 병 하나씩 넣잖아요. 그 10병 먹어도 안 취해요. 한 병에 안 퍼. 그리고 그 다음날요 수치도 없어요. 흑삼입니다. 흑삼. 그걸 제가 이만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하나씩 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뭐 단둘이 먹은 게 아니니까 이제 저랑 이제 한국의 스턴트 3명하고 저하고 이제 4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정보를 알려고 모르겠는데 우리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 같이 촬영을 했어요. 보충한테. 그게 다 이제 박찬욱 감독님과 많이 작업하죠. 그 비밀인데 이거 어떻게 뭐 다 끝났으니까 뭐 영화잖아요. 그분이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스태프들하고 되게 촬영하는 동안 되게 소주도 많이 마시고 열심히 힘들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짧지만요. 저 한 일주일 넘게 2주 찍었어요. 2주. 많이 오미트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감독님께서 그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나리오도 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충 촬영이나 재촬영도 좀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 감독님한테 뭐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약간 제안하셨던 게 약간 그 2부가 계속 단계를 밟아 나가는 가운데서 약간은 그 중반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 종동 감독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같은 그런 그 고수가 한판 1대1로 붙는 장면이 있어야 저는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계속 분량은 뭐 적다, 왜 했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 작품에서 직접 연출을 맡은 건 체드 스타스키 감독이 아니라 그 렌 와이즈만
감독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인터뷰들을 보면 그 이제 감독님과의 어떤 붙는 장면에서는 그 태권도 기술을 많이 좀 쓰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역시나 또 역시 그 정동 무술 감독님의 베이스가 태권도기도 하고 예전에 또 태권도 시험단으로 전 세계를 돌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감독님들이 좀 정동 무술 감독님이 많은 좀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학교도 시범 다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적인 무술을 넣자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무술을 하면 태권도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태권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존윅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리시한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건프라고도 하고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어는 이제 수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이제 손수자 손의 기술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총과 유술, 그러니까 유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부분으로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하고 또 훈련도 저 나름대로 이제 갈고 닦고 갔는데 태권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순간 내가 잘못 준비해갖고 왔네. 그랬더니 한참 묻더라고요. 그걸 하고 싶다. 근데 태권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 번 딱 이거 그냥 하면 안 될까라고 이제 살짝 한 번만 반항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니야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끌어내리고 했죠. 그런데 합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합을 만들었고요. 이제 너희들이 편하게 이제 만들어라 해가지고 좀 편하게 좀 만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아나하고 합이 좀 더 액션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다. 합이 되게 길어요. 제가 이제 좀 길게 가다가 이제 잔인하게 죽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뭐 느끼신 적 없으시죠? 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봐준다는 느낌이 들다. 정확하신 겁니다. 이부를 봐주. 이부가 저를 봐준 겁니다. 감독님이 받친 게 아니고. 이부가 저를 봐준 거예요. 그럼 정답 오답입니다. 제가 정동이가 아나를 봐준 걸로 아시구나. 다른 내가 해답을 했네. 우리가 영화를 보시다 보면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상대방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네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 네 사람. 답이 다 나왔는데. 예, 저하고 우리 한국 스턴트. 왜 살렸을까요? 고무탄. 예? 고무탄 써가지고. 한국에서의 흥행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고요. 투비 컨텐입니다. 또 투비 컨텐.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이고 합을 이제 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또 할리우드 영화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설렁설렁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했더니 이쁘다고 그 현장에서 바로 바꿨어요. 그 마지막 원래 이제 길게 이제 가야 되는데 짧게 살리자. 그래갖고 현장에서 다 살리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때 얘기로는 OTT에 아마 조니 시리즈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시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많이 쏟아지네요. 술 많이 마시는 것까지. 영화 다 끝났으니까.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감독님께서 또 다른 동작들을 준비하고 태권 동작을 하기 싫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연출자 입장에서 이미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정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영화에 끌어들일 때는 그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신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 그 돌려차기 동작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캐스팅할 때는 당연히 그 동작을 내 영화에 이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 그 동작 할 때요, 우리가 여자를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화 액션이라고 해도 여자 때릴 수 있겠어요? 제가 발차기 하면 그 여자가 안 다칠까요? 아무리 영화적인 발차기라도. 그걸 제 스스로 다 끊어야 되거든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이 비틀어지고요. 허리가 비틀어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세 동작 때문에. 역시 여전히 여전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액션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영화를 보시다 보면 되게 이제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실전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실전은 실전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럽죠. 근데 영화적인 무술도요. 공포, 고통,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 엄청나게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체드 감독 때문에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한 5개월 동안 미국 영화를 찍고 왔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코디네이터로 가서 열흘 됐습니다. 열흘이 채 안 됐죠. 기후가 이제 체드가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드 앞에서는 진짜 뭐 100km 달려오는 차에 저거 받쳐 저는 발 들어가 받칠 정도로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미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안함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그 영화를 찍고 오는데 그 스턴트 배우가 주인공을 이렇게 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이 NG가 났잖아요. 이제 OK가 됐으면 괜찮은데 NG가 났는데 이 친구가 저쪽 구석에 가서 거의 울다시피 죽상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 왜 저래? 이제 통역한테 했더니 배우를 터치했기 때문에 실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리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깜짝 놀랐죠. 미친 새끼 아니지 개새끼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촬영도 안 끝났는데 타치했다고 그 상황에 애가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뒤를 이제 들어봤더니 실제 배우를 타치를 하는 게 실수로 타치를 하잖아요. 은퇴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끝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예전에 그 배우분들이 이제는 이제 실제 타치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실제 타치를 할 때 배우분들이 우리 실상 그렇잖아요. 약속하고 한번 때려봐 이렇게 때려 진짜 때려 이렇게 하면 못 때려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형 미안하다고 하면 돼. 끝나고 제발 좀 때려. 왜 그러냐면 진짜 실제 때려야 화면의 효과도 좋고 촬영이 빨리 끝나거든. 계속 안 때리고 NG가 나면 서로가 피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마지막 미안함이 있고요. 공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막 어딘가 부서지고 아까 이제 영화에 보시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액션들이 막 스턴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저기도 굉장히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나가 하얀 방석이 이제 건물로 팍 뛰어들면서 창문이 깨지면서 이제 구르잖아요. 그때 목이 꺾여 있잖아요. 그게 사고인 거예요. 스턴트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에 그 구르기 하듯이 잘 구르거든요. 그래야 이제 통증도 적고 다치는 확률이 적어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창문 깨고 이렇게 보면 이 목이 접혀요. 이제 그게 한번 다시 보고 싶으면 티켓 사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안에 뭐 OTT로 보시고요. 실제로 보면 진짜로 꺾여요. 여기.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목이 이렇게 하다가 좀 삐끗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막 웬만하면 이제 스턴트맨들 저 이렇게 보면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칼로 찔러도 피도 안 남을 줄 알았는데 칼로 찌르면 피도 잘 나오고요. 좀 운동을 많이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피가 더 잘 나와요. 여러분들보다.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액션을 하다 보면 뭐 다리도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전쟁터도 아닌데 사람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장 그게 이제 우리 스턴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 직업인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 체드 스타스키 감독 자체가 사실은 그 스턴트맨으로 출발을 한 감독이자 제작자여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공감을 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말씀하신 그 아나드 아르마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 만난 아나드 아르마스는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감독님께서도 예전부터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여성 액션 스타를 키우려고 하는 작업도 많이 하셨고 뭐 영화 무사에서는 잠재 작업을 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작품은 이 번외편으로서 그 아나드 아르마스가 그 원톱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물로서의 이번 작품을 보면 저는 사실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가장 그 이제 여배우로서 액션 같이 작업한 분들 중에 가장 두 분을 이제 뽑으면 전두현 씨하고 하지원 씨예요. 하지원 씨는 시그릿 가든 할 때 그 같이 했고 이제 다모도 하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저는 빠졌는데 일본과의 기적에서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되게 그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현 씨는 이제 피도 묻는 눈물도 없이 할 때 굉장히 이제 액션 스쿨에서 힘들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두 분을 이렇게 되게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거든요. 이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근데 그 아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약간 선입감이 있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니까 약간 헐리우드니까 헐리우드니까 전 솔직히 옆에서 잘 안 갔었어요. 무서워서. 진짜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랄까 약간 작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못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키워라고 야 이리 와봐 뭐 되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간단한 얘기로 하면 이제 옆에 저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대고 이제 가까이 얼굴이 오잖아요.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었어요. 리허설을 하는데 얼굴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뭐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을 때 아나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네? 릴렉스. 릴렉스? 너 내 입에서 냄새 나니? 야 냄새 나서 껌인 줄 알아. 껌 마시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근데 이제 그렇게 리허설을 했는데 체드가 이제 야 그렇게 해.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리허설 몇 번 하고 그 얼굴을 계속 앞에서 봐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우분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요. 그 프리 기간 동안 막 정해놓고. 근데 이제 아나도 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저렇게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액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다치는 거 다 부상 막 입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관객분들한테 외면받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도 이제 어떤 액션 영화다 뭐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액션맨이니까 약간 좀 더 아픔이 이렇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걸 아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영화를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은
좀 더 다르죠. 이게 영화는 뭐 다양성이니까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액션 영화 이렇게 여배우분들 이렇게 액션하고 뭐 좀 나오면 아 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게 준비했구나 이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게 굉장히 아프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 꺾인 얘기도 하셨고 사실 이번 작품에 이제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 분량 중에서는 역시 그 후반부에 그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이 진짜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줄을 켜서 이제 고수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정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뭐 처음에는 막 접시를 집어던지고 하면서 마치 그 성룡식으로 싸우다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화염 방사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은 뭐 어떻게 저런 아이를 떠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후반부 그런 액션 시퀀스인데 혹시 그 장면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감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솔직히 막 그 이제 조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면 저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선물 세트 받으면 막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전 평생에 한 번 받아본 것 같아요. 워낙 재반이 가난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어떤 액션 영화에서 이제 다양한 볼거리들이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은 작품들을 보면 아 정말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표현들 많이 써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팝콘 먹으면서 뭐 이렇게 편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현장에 안 계셔서 그러지 현장에서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도라이들 같아요. 감독님들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막 정말 쌍시고 쌍기고 나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스턴트맨들한테 그 정신 바짝 차리라고 발길질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정신 뭐 차리지 않으면 다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지 3일간 나흘간 잠 한숨만 자고 지하실에서 계속 액션을 찍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막 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잠을 안 자고 오면 나랑만 세보면 이제 막 다리가 이제 떠다니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몸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점프 발차기도 해야 되고 상대방도 막 터치를 해야 되고 때리고 해야 되는데 또 잠깐 카라면 막 잠깐 서서 졸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액션을 이제 만들 때. 근데 내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왔지? 어쨌든 내가 어디 가다 왔죠? 질문이 뭐였죠? 그 액션 막 그 종합 선물 세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되게 힘들어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구경을 갔어요. 저 이제 여기 계셨군요. 네, 프리 기간에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레디 액션 하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앉아 있어 하고 이제 딱 앉아갖고 딱 했는데 레디 액션 하는데 불이 확 나가면 사람을 확 쏴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게 스턴트를 했어도요 화염방사고 사람한테 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 CG거나 마네킹으로 해서 이제 합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 고압으로 그 불을 막 쏴내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그 미국은 되게 막 위험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되게 그 시원시원한 스턴트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7, 80%는 CG. 이게 위험하게 안 해요. 생각이 없어요. 선진국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왜 사람의 목숨 갖고 사람 다치면서 왜 영화를 만들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이게 대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다치면 이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이 이제 높아져 가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을 하다 죽어도 그렇고 스턴트 하다 죽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대신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동차 액션 같은 것들도 되게 뛰어나고 예전에는 카스턴트 막 돌고 이제 주행하고 하는 것들도 거의 그 스턴트맨들 그 카액션 전문하는 그 레이서들이 전문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탐 크루즈의 그 미션 임파서블 그 파리 에펠탑 거기 그 카액션 한다고 해서 좀 크게 회자된 적 있었잖아요. 마케팅으로서. 그거에 차 한 대 달린 거예요. 다 CG로 깐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CG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제작비 단가에 비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몸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는 퍼펙트한 작업 환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사람을 막 태워버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셨지만 확인 사살 몇 번씩 해요 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돈은 많이 받아요. 한 번 맞으면. 한 번 맞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스턴트 중에 제일 비싼 게 화염방이에요. 화산방.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뒤집는 거. 별걸 다 얘기하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을 직접 만든 건데. 자 보세요. 얼굴에 뭘 이렇게 씌운다 해도 두껍겠어요? 우리가 소방관 분들 이렇게 불 제압하러 들어가면 막 뜨겁고 어마어마해서 솔직히 정말 뜨거운데 못 들어가잖아요. 위험한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생명이 소중하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을 반사시키거나 열을 이게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더라고요.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그 얘기를 해줘. 이제 우리 소주 마시면서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태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장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한번 가져가서 써보라고. 네가 다 써먹을 내가 어떻게 써보니? 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뭐 한 80 먹고 15살이라도 헤이 뭐 이러니까 제가 반말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빌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와서 다시 써먹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뒷배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객석 질문해주신 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코인입니다. 코인. 아무튼 이제 질문 제일 놀라시네. 입을 막으시네. 네, 준비해 주시죠. 비트코인이에요? 코인을 주셔야지. 비트코인을 주셔야지. 아니 뭐 알트코인은 안 받는데. 코인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오늘 체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 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너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그 아시아 무술에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이소룡의 사망유리에 출연하셨던 그 데니로 산토 필리핀 그분에게서 이제 무술을 배웠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그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그 원화평 무술 감독하고 하면서 그 키아누 리브스 대역 하시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무술 감독으로 데뷔한 뒤에는 그 닌자 obsession에서 또 정지훈 배우 B 씨하고도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왠지 막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누실 때 그분이 뭐 감독님이 어떤 면을 좋아했고 감독님이 어떤 작품을 좋아했고 이런 얘기들도 막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사석에서의 대화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소주 마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 키아누한테 죽고 싶다고. 키아누한테 죽고 싶다. 다른 사람 나 죽이는 거 싫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야, 나 진짜 팬이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키아누의 그
사적인 생활도 그렇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직접은 못 봤지만 이제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걸로 보면서 아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 정말 그 양반 팬이라고 나 정말 그 양반한테 죽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야 이제 체드의 얘기 나하고 키누가 너 팬이야 그러길래 아니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지훈 씨한테 이제 그 촬영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같이 작품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짝패라는 영화를 좀 많이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짝패를 키에노하고 몇 번씩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얘들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키에노가 날 따라온다고? 내가 총 쏘는 건 못 따라가도 발차기는 나를 못 따라올 텐데 하면서 이제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내일 일본에 프리미엄으로 이제 프리미엄으로 온다고 가자고 하길래 진짜?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골프 약속이 있어. 이게 한국은 골프 약속 함부로 못 깨잖아요. 나 골프만 알고 가겠는데 그리고 진짜 일주일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죽으신데 갔어야지. 골프를 그냥 배신하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로 만나보고 싶고 정말로 진짜 이제 체드가 저한테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키에노가 저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제가 한 열흘 됐다 했잖아요.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그 프로듀서하고 이제 그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제 여기 와서 좀 쉬다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따 우리 주 기자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그 프로듀서도 알아요. 제가 이제 체드한테 체드랑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체드가 너 분명히 키에노가 너를 죽이게 해준다라고 이제 확답을 받은 게 메일에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해외에서도 그 뭐 감독님 작업하신 뭐 무사, 뭐 짝패 그리고 뭐 놈놈놈 달콤한 인생은 뭐 그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삼고 반복해서 보는 작품으로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이어서 뭐 말씀하신 게 좀 충분히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객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까만 옷 입으신 코인을 바로 드리는 제가 감사합니다. 저 그 영화 속에서 이브 마카로나 뭐 존이 등장하는 엘라, 뭐 레나 포함해서요, 뭐 빌런까지 다 해서 남녀 불문하고 정동 감독님이랑 인간적으로 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인간지가 닮은 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거기서 어쨌든 스피노프지만 그 아나하고 출연하면서 그분들 그러니까 스태프들까지도 되게 이제 저희들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관계가 없는 스텝이 야 한국 음식 맛있다며 삼겹살 맛있다며 소주 맛있다며 이래요. 소주 뭐 삼겹살 이렇게 한국말로 지금 외국 나가 보면 한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삼겹살이라는 단어, 소주라는 단어를 정말로 귀엽게 단어 이렇게 해요. 술 사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우리 이제 한국 정서는 알아서 하고 이게 뺄 수가 없잖아요. 야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와.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다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근데 저하고 뭐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니까. 박일성 캐릭터도 캐릭터로도 닮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감독님은 존윅 같은 그런 고독한 늑대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반복한 기록도 약간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네, 생각나네요. 키에누가 저를 닮았네요. 제가 키에누를 닮았습니다. 형님이니까. 네, 또 들어뵙겠습니다. 저 뒤에 그 핸드폰 들고 계신 체크무늬 씨. 아니 질문을 짧게 하고 제가 또 딱 짧게 대답을 할 테니까 웬만하면 그 손드신 분들 다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키아누한테 죽고 싶으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연출로 키아누에게 죽고 싶었는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존윅 시리즈와 지금 발레리나의 다양한 무기가 나왔는데 혹시 선호하는 무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져서요. 목이 꺾일 수도 있고. 저는 건프를 하고 싶습니다. 키에누하고 뭐 칼로 찔리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건프를 1대1 건프로 좀 길게 짧지만 길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으로 죽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네? 좀 권총. 네. 네. 다른 분 받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순서 들어가시죠. 네. 뒤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거기 계시니까 뒤에부터 그냥 짧게 제가 대답을 할게요. 다 오신 게 오랫동안. 네, 준비된 코인은 5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평상시에 부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빠르게 또 촬영을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실 때 어떤 회복하시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좀. 회복하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매일같이 진통제를 먹었고요. 이제 촬영 가서 진통제가 약효가 떨어지면 집에 이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진통제를 이제 끊고 이제 웬만하면 그냥 약의 힘을 안 빌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정말로 못 참을 정도로 아프거나 이제 제가 발레리나 찍을 때 무릎을 좀 다쳤어요. 이 무릎을 다쳐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방법은 진통제. 네,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근데 너무 많으시네요. 빨리 좀 하시죠. 뒤에 그냥 쭉 주시면 한 8명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마이크 끝나면 이제 바로 저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턴트 배우라는 직업은 부상 위험이 크고 젊을 때 큰 부상을 당하면 커리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를 먹어서까지 이 일을 이어나가기 힘든 것도 현실이고 수입도 불규칙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서 스턴트 배우들이 설 자리도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의 리턴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왜 자기도 모르게 발을 담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꿈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꿈이 없었던 아이인데 이 영화라는 현장에 들어와서 꿈이 만들어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삭신이 부서지고 뭐 다쳐도 그 꿈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까 뭐 진통제 먹고 버텼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게 이 영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앞뒤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촬영하면서 죽는 게 내 소원이고 또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무술감독 정동 비석에 딱 쓰여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요즘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법 그 법 때문에 위험하게 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우리 스턴트맨들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촬영을 카메라에 담아야 되니까 그 한계를 못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데 자주 나지 않게 막는 게 저희들 소원이죠. 자주 사고 안 나는 게. 정말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제 조카가 목이 뒤로 꺾여가고 밑에 거의 신경이 눈에서 좀 이렇게 아직도 한 10몇 년을 인생 바보같이 살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데 제 친조카가 이제 스턴트 하다가 어떤 배우 대역을 하다가 그런 사연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의 스턴트를 하는 친구들의 그 정신과 마인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야 우리 옛날에 말이야 바로 이제 꼰대 되니까 저는 꼰대 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싫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내가 멋있게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난 정말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네. 다른 네, 답변을 아 이제 코인 안 받으셔도 되죠? 예. 네. 그 질문 저는 답변을 좀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순서대로 그냥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영화 중간에 그 할리우드 쪽의 고전 액션 영화 장면이 잠깐 TV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약간 정동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액션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국 영화에서 이런 액션이 인상 깊었다 이런 것 중에 할리우드에서 안전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스승은 실베스타 스텔론이에요. 그러니까 람보를 정말 좋아하고 로키 시리즈를 보면 제가 이제 이 액션의 몸틀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로키를 보면서 그 몸틀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액션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그죠? 우리 이제 정치 때문에 한 10년간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본 영화가 실베스타 스텔론의 남부하고 로키 시리즈.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홍콩 영화를 봤는데 어쨌든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실베스타 스텔론의 로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영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그냥 정말로 한국적인 요즘 캐디언 그런 것처럼 한국적인 무술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전 세계화 됐어요.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국적인 그런 액션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공주 말씀을 드리면 그 10분에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가다가 10분 되면 이제 가족바락 오락관처럼 끝으려고 대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이거 안 좋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9회차거든요. 아홉 번째. 또 내일 촬영이라서 예매하고 또 계속 예매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정동 배우를 무술 감독이 짝대를 볼 때 2006년도에 저 감독 한국의 그런 주연 배우가 그 무술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걸 되돌려 보기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레리아나에 오신다 해가지고 그 제가 무조건 보았어요. 그 8월 3일날 개봉하기 전이 8월 6일날 개봉인데 8월 3일날 프리미어 상영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봐도 뭐라도 부분적인 요소는 좀 재밌게 살아가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이제 세계관 확장을 위해서 발레리나뿐만 아니라 또 전자단을 중심으로 또 스피노포작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그 피아노 쳐나면 종종 최근에 스피노포작 같은 것도 해볼 만한 한국이 K 방사 K 문화 K
콘텐츠 이런 게 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도영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스피노프 작업도 요청하고 뭐 계획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좀 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연기 못하는 정동욱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체드 감독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준비하는 게 견자단 데리고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저도 이제 감히 그냥 짐작컨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사랑해요 한국을. 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조닉 시리즈는 항상 그 전투 시퀀스마다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연출 기법 같은 것들에서 항상 새로운 연출이나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는 재미를 주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도원 감독님께서 초반에 다 분량이 적어서 하면서 굉장히 수술하셨는데 사실은 그 장면도 조닉 시리즈에서 새로운 연출과 뭐 태권도 기반의 기존에 없었던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서 아마 기존 팬들에게서 많은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동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닉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액션 감독으로서 이 연출은 정말 기발했었다, 아이디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연출이나 시퀀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닉 1편이죠. 탄생이죠. 조닉의 탄생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조닉을 사랑하시는 분들 조닉 1편을 보다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모든 영화들은 1편을 못 따라간다 생각을 해요. 2편, 3편이 다 따라가면 좀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가 물량을 잔뜩 해서 뭔가 막 보여줘도 그 1편이 주는 되게 그 1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제작비도 적고. 그랬을 때 그 에너지들이 모여지는 게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1편이 너무 좋고 또 1편을 볼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뻔했습니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아쉽지만 지금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그래도 오늘 감독님과 이게 발레리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저는 뭐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되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마지막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냥 영화 관계자들만 이렇게 몇 명이 앉아갖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조닉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진짜 마이크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죄송할 뻔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홍보 담당하시는 이분이 정말 이 발레리나를 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발레리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 영화가 정말 살아야 된다. 영화 관객분들이 외면하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들은. 근데 그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시는 분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뭐 저한테 돈 들어온 건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정말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외국 나가서 작품을 또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는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한국에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용히 없어지면 이 사람 이제 늙어서 시골에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동은 없어도 여러분들 그 영화는 꾸준하게 또 우리 한국 뭐 드라마든 뭐든 요즘 뭐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인기가 좋잖아요. 항상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뼈 때리는 말들을 해주실 때 정말 비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쓴 말씀들을 해주시면 정말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하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 보약이 되시는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이 부족해 너무 아쉬운데요. 뭐 이렇게 감독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너무 뜻깊고 좋은 얘기 해주신 정동훈 부사관님에게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